네,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기출되었던 대표적인 문제 17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 시간까지는 출제 영역별로 문제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출제 유형 다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보기의 주제와 요지로 글을 쓰려고 한다. 결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현대사 속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주제를 갖고 추측을 해본다면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론이 돼야 되겠습니다. 글의 요지는 맨 마지막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결국 불의하고 부정한 믿음을 주게 되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에 들어갈 내용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5번이 선택항 1, 2, 3, 4, 5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결론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글 가를 통해 나와 같은 주장을 전달하고자 할 때 기억에 쓸 관용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관용적 표현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모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시청 측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취지 자체는 나쁠 것이 없지만 뭐뭐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3번의 관용적 표현이 적합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고쳐쓰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고쳐쓰기 문제의 유형은 주로 고쳐쓰기 할 대상 또는 고쳐쓰기에 적용할 개념을 이렇게 제시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주어진 개념을 적용해서 문장 또는 단어를 고쳐 쓰는 그런 문제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한번 보시면요. 길 가던 버스가 갑자기 폭발하다니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이 사건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거야. 최근 일어난 버스 폭발 사건에 대해서 두 여성이 나누는 대화이다. 두 사람 모두 잘못된 말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기억입니다. 이 대화 중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 번에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다.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중 피동은 피동형 동사의 어지 형태의 피동형 표현을 한 번 더 쓰면서 중복된 피동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김연구원은 한글 창제 이후 중세 시대에는 국어에서 피동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영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에는 피동 표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능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그 다음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왔다라는 말은 미용사가 머리를 깎아 주었다면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무슨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데 능동 표현을 주로 써온 우리 언어 관습에서 나와 굳어진 편이다. 더구나 이중 피동은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깔끔하지 못하다. 김연구원은 피동 표현은 현대에 와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으나 이중 피동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자, 윗글의 기억에서부터 리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대화 중 어디가 잘못됐는지 단번에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그런데와 같이 화제를 전환하는 접속어가 필요하겠고요. 니은에는 결론부터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중 피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능동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왔다라는 말은 미용사가 머리를 깎아 주었다면 하고 무슨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데 능동 표현을 주로 써온 우리 언어 관습에서 나와 굳어진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디귿에 들어갈 말은 예를 들어가 바람직하겠죠. 참고적으로 요컨대는 요약하건대라는 말의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앞 문장, 즉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오류의 유형이 나타나는 문장은, 즉 이중 피동이 나타나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1번에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이것을 이중 피동으로 표현한다면 잡혀지지 않는다와 같이 이렇게 두 번 피동을 사용해야 되겠죠. 2번에 한 번 개에 물린 사람은 개를 무서워한다. 물리다 피동이지만 한 번 사용되었고요. 편지에 담겨진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보아야 한다. 참고적으로 편지에 담겨진 할 때 담기다, 담겨진 이게 바로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말에 담겨진 진실 해갖고 이중 피동이 사용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이 가장 적절하게 쓰여진 것은 1번에 그들은 술에 많이 취해 넘어졌다. 술에 취하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에 얼마나 울었든지 그의 눈이 퉁퉁 부었다는 든지는 선택적 사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형태의 일을 나타내므로 울었던지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거머리 침샘으로부터 항생제를 뽑았다는 말보다는 거머리 침샘에서 항생제를 뽑았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모두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우기고 있다는 말보다는 주장만이 옳다고 우기고 있다는 직접 인용이 표현이 났고요. 여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여기서는 여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가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을 적절하게 쓴 것이 되겠습니다. 1번에 아무리 남들이 경계하고 하찮아 보이는 욕망도 자신이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르게 말을 표현한다면 아무리 남들이 경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욕망도라고 하는 표현이 바람직하겠고요. 김 장관은 이 중개인들을 도매법인화 하는 대신 현행 지정도매법인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법인화한다는 것이 중매인들인지 아니면 법인을 해체한다는 것인지 내용상 모순이 되기 때문에 호응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 규격에 꼭 맞춘 새로운 이 병은 어머니가 어느 젖꼭지 용구를 사용하더라도 우유가 새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에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확실한 것이 잘못을 반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한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인지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출 받기가 어려웠던 은행들도 주택자금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출 받기가 아니라 대출 해주기를 꺼려했던 은행들도라고 해서 대출 받기가 아니라 대출 해주기 또는 대출 받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대출 해준다는 의미가 더 어울리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친 기억에 들어갈 내용과 아울러서 이 글의 제목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민주주의 시대에도 정치 권력은 항상 시민을 위하여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신탁된다. 유교 정치의 핵심은 나를 바르게 한 뒤에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한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정치인의 가슴속에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율적인 정치적 인격과 양심이 들어있어야만 정치가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정치적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인, 언제나 공익을 먼저 택하는 의,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말한다.
유교에선 정치인들이 이런 인격을 갖추고 정치해야만 민본 정치가 가능한다고 본다. 이런 민본 정치는 통치가가 뭐뭐뭐으로 나아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자, 이 그룹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살펴본다면 1번의 소박한 문화, 부드러운 정치,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요. 신뢰받는 정치가의 큰 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과 정치가의 자질과는 관련이 없고요. 여론 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안 되겠네요. 4번의 민본 정치 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 즉 정치가가 민본 정신을 계승해서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답은 4번이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기억에 쓸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이런 민본 정치는 통치자가 무엇으로 나아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본다면 1번에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모모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하였다.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에 빙산이 바다 위를 부상하는 것은 온난화 때문이다.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다의 뜻이죠. 빙산이 바다 위에 부유하는 것, 떠돌아다니는 것에서 용어가 잘못된 것은 부상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불식, 첨가, 변신, 그 다음 귀감, 전부 다 문맥적으로 의미가 정확하게 맞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신입사원에게 배포할 공문서 작성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달력이 높은 공적인 언어를 씁니다. 즉 표준어를 쓰라는 말이겠고요. 경어체 합니다, 입니다, 씁니다를 쓴다. 문학적 표현보다는 논리적 표현과 공적인 용어 위주로 쓴다. 일상적 용어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주로 쓴다. 한자어를 쓸 때에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경우에 한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모모 여행사에 근무하는 서 씨는 국외 여행 상품 개발 팀장을 맡고 있으며 주로 유럽 여행 상품 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영국 맨체스터에서 영국 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초청장을 받고 부서원 3명과 함께 영국 출장을 가기 위해 기한서를 작성하고 있다. 자, 문제는요. 다음 보기는 윗글을 토대로 기한서를 쓰기 위해 계획한 계획이다. 잘못 쓴 것은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기한 부서는 국외 여행 상품 개발팀으로 해야겠다. 네, 맞겠고요. 제목은 영국 관광 상품을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네, 적합한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세 번째, 출장 인원은 본인 포함 3명을 한다. 부서원 3명과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본인을 포함하게 되면 4명이 되겠고요. 출장 지역, 출장 기간을 순서대로 쓴 다음 출장 목적은 영국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현지 정보 수집과 시장 조사 및 영국 관광회사와의 연계 상품 개발 가능성 타진. 네, 목적도 뭐 그렇게 빗나간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다음으로 출장비는 항목별 총액만을 쓰고 자세한 내용은 부침 문서로 참조한다.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내용이 오류가 발생했죠. 4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보기를 토대로 작성한 기한서에 첨부할 자료로 적절한 것은 영국 관광 박람회 초청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관광 박람회 일정표. 디귿의 유럽 각국의 연간 축제 계획, 영국을 방문하는데 유럽 각국의 연간 축제 계획은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영국에서 유로화가 통용되는 지역, 그다음 출장 세부 일정 및 출장비 예상 명세서. 첨부할 자료를 본다면 기억, 니은, 미음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김한국 사원이 작성한 기획서 초안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통 기획서라고 하는 건 현실에 당면하거나 또는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문, 그 다음에 기획 배경, 기획 목적, 광고 기간, 광고 내용 개요, 그 다음에 붙임 자료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문에서는 영유아 전용 세제는 지금까지 발매된 제품과는 전혀 다른 100% 천연 재료로 만든 친환경 세제이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 용품 젖병 이유식 식기, 영유아 장난감 등을 가장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씻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이 획기적인 상품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서문에서 치고 상당히 글이 좀 긴, 목적이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서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기획 배경입니다. 영유아 전용 세제는 지금까지 발매된 제품과는 전혀 다른 100% 천연 재료, 즉 서문과 기획 배경이 중복되어져 있는 그런 기획서 초안이 되겠습니다. 기획 목적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벤트를 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영유아 전용 세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 판매를 촉진한다. 즉 판매 촉진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광고를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 효과를 목차에 하나 넣었다면 좀 더 좋은 기획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기술을 담보로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런 것은 사업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담당자 및 실행 기한 등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것은 주로 보고서의 형태가 이렇게 취해져 있죠. 문제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의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해당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쓴다. 즉 광고 기획서이니까 역시 문제 해결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아울러서 그 필요성, 공감을 일으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채택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윗글을 보고 상사가 쓴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입니다. 기획 목적과 광고 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즉 배경과 서문이 상당히 좀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까 보다시피. 그 다음에 기획 목적, 전략, 실행, 기획 등이 항목으로 구분한다면 좀 더 좋겠다. 항목을 좀 더 세분하게 구분한다면 읽는 사람의 편의가 또 의사가 더 정확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신상품에 대한 광고 기획이므로 유통에 대한 대책 및 촉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광고 기획이니까 유통에 대한 대책까지는 담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광고 실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로 넣기보다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통해서 보다 세세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문과 기획 배경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두 문항을 통합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 문제네요. 다음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른쪽에는 꼬마 아이 둘이, 그 다음에 왼쪽에는 어르신 세 분이 계십니다. 위 광고를 제작하기 전에 작성한 광고 기획에서 광고의 제작 배경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 노인사회, 노령사회, 저출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1번에 고령 친화 제품 해당이 없겠고요.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출산율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보여준다. 가능하겠죠. 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사 한 달 차 신입사원이 선배인 김모모 씨의 도움을 받아 쓴 보고서입니다. 일일 업무 보고서인데 이 업무 보고서를 김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일일 영업 보고서이고 시간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간별로 방문처, 면담자, 그 다음 방문 횟수, 그 다음에 각각 시간별로 처리한 업무, 즉 방문 횟수 또는 방문 면담자와 방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를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전망 A부터 C 등급까지 이렇게 전망을 적시를 해놨네요. 비고 부분을 보니까는요. 비고 부분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오늘의 실적 한 건, A 등급 한 건, 모모 산업은 시스템 부분의 책임자와 면담할 수 있었고 수주 확률도 높다. 모모 물산과 모모 상점은 이후에도 계속
뭐뭐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일과 중에 있었던 업무처 일과 중의 내용을 상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을 해놓은 그런 비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경비 해가지고서 교통비가 지금 있고 영수증이 첨부됐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일 영업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배가 알려주었을 보고서 작성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방문처의 기업명과 면담자의 부서나 직책을 써둔다. 정확히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상담 내용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록한다. 그래서 방문 상담 내용 해갖고 보시다시피 가운데 처음 방문, 이미 발주업체가 있어 현 시점에서 당사의 진입은 어렵다. 또는 이전 방문, 세모 시스템 도입의 추가 자료를 희망했으므로 지참 계속 검토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방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써놨네요. 비고에는 그날의 영업 실적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한다. 비고를 다시 확인해 보면 상당히 방문 내용에서 보충 또는 추가해야 될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것이 이제 김 선배가 도움을 줘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 답은 3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뭐뭐 설문조사 보고서의 결론부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게 쓴 것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설문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뭐뭐 대학교에 적합한 건축물의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A관과 B관 사이 4층 통로의 유동인구 밀집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조사해 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유동인구의 밀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면 가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고 아울러서 그것에 관련된 대책이 제시되는 게 가의 내용에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뭐뭐 대학교의 유동인구 밀집 현상은 학교의 지형적 특성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공간의 미흡한 확보와 한 건물로만 집중된 캠퍼스 생활이 원인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서술식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식 기출 문제는 1교시에 5문제, 그 다음에 2교시에 역시 5문제가 있는데요. 1교시에 출제되는 5문제는 보기 문제와 같이 주로 어휘 다듬기 또는 제목 넣기 또는 관용적 표현에 대한 문구를 넣는 그런 형태의 간단한 형태의 유형으로서 1번부터 5번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20점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모 빌딩을 관리하는 최모모 씨는 다음과 같은 화장실 이용 수칙을 화장실의 문에 붙였다. 다음 안내문에서 잘못된 세 곳을 찾아 고쳐 쓰시오 하고서 조건을 보니까요. 잘못된 것만 골라서 고쳐 쓸 것, 즉 문장 전체를 쓰다는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맞춤법이 잘못된 곳이 한 곳,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한 곳, 주어와 서술어의 잘못된 호응이 한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그러면 당연히 조건에 맞는 내용만을 골라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호와 그 부분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답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 수칙을 보겠습니다. 휴지나 비누 등 비품은 각 사무실에서 직접 갖추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비문이 즉 잘못된 곳 또는 잘못 띄어쓴 곳,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2번입니다. 휴지통에는 휴지 외에 컵라면, 일회용품 등의 재활용품을 버리지 않음시다. 표준어는 안 씁니다가 돼야 되겠죠. 3번에 공동의 공간이니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주시기, 사용해 띄고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는 것이 띄어쓰기가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화장실은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는 금연하여야 합니다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안을 구성할 때에는 이렇게 기호 2, 안 씁니다와 화살표를 하고 안 씁니다. 고쳐 쓴 내용이 표기가 돼야 되겠네요. 3번에 사용해 주시기, 사용해 띄고 주시기. 역시 4번에 화장실은 화장실에서는과 같이 기호와 함께 고쳐 쓴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김사원은 논리적 사고를 증진하는 노하우를 작성하고 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 3어절 이내로 쓰시오. 조건이 3어절입니다. 3어절이니까 띄어쓰기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가의 내용을 보니까요. 논리적인 사고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생각할 문제는 늘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회사의 문서, 신문의 사설 등 어디서 어떤 것을 접하든 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에 들어갈 소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생각하는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가하고 생각하는 습관 이렇게 기호와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나에는 상사에게 제출한 기획안이 거부되었을 때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거부당했을 때 왜 그럴까? 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때 자신의 논리만 생각한다면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논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논리를 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 들어갈 소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 대표적인 유형 17가지와 1교시에 출제되는 단답형 서술형 문제 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2교시 주관식 서술형 문제, 주로 좀 긴 글을 쓰는 문제 유형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